동서 고속화철도 속초역 건립을 놓고 고성군이 토성면으로 역사 이전을 제안했습니다. 속초 지역사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제보안 통보에 지역 주민들의 반발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2달 전 동해항에서는 노동자 2명이 가스질식으로 숨졌습니다. 구조 과정에 미흡함이 있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강릉 신일정밀의 장기 파업 사태와 관련해 노조와 시민단체들이 경영진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이르면 올해 말 착공 예정인 춘천 속초 동서 고속화철도의 종착역인 속초 역사 지하화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성군이 고성군 토성면으로 속초 역사를 이전하자고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배경을 두고 여러 추측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027년까지 강원 북부권에는 2개의 철도 핵심 노선이 들어섭니다. 서울에서 춘천을 거쳐 속초까지 이어지는 여객 중심의 동서 고속화철도, 그리고 강릉에서 양양, 속초를 지나 고성 제진역까지 연결되는 물류 노선 동해 북부선입니다. 고성군이 기자회견을 통해 동서 고속화철도의 종착역인 속초역을 기존의 속초시 노학동, 일명 소야벌이 아닌 고성군 토성면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동서 고속철과 동해 북부선을 서로 연결해 물류와 여객 환승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역사 건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속초 소야벌 일대는 지하화로 건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경우 물류 철도 기능이 어렵고 향후 북한을 거쳐 유라시아까지 철도가 이어질 경우 복선 철도로 건설돼야 하는데 소야벌은 너무 좁다는 겁니다. 속초 역사가 지금 상태로 저렇게 가면 우리 속고향의 미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속초 역사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넓고 확보된 공간이 있어야지만. 속초 지역에서 반발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고성군 토성면의 속초 역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속초시와 시민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명중 군수는 속초와 고성 양양은 설악권으로 사실상 경제 생활권이 통합돼 있다며 상생 발전의 마지막 미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미 그 경제적인 어떤 통합을 이룬 그 인근 군에다가 설치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곧 속초시의 확장이자 고성군의 확장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함군수의 이런 제안에 속초시 지역사회는 즉각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속초시 의회는 규탄 성명서를 내고 속초의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이 담겼다며 속초 시민을 우롱하는 기만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속초시 소야벌 일대는 이미 물류 거점 지역으로서 속초시가 타당함을 인정받아 확정된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속초시 그 30년 수건 사업으로 결정된 국가 재정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동해 북부선 물류와 연계된 미래지향적인 그 설계에서 나온 가장 유리한 고지가 소야벌이라고 확정된 것입니다. 속초 지역에서는 동서 고속화철도의 속초 역사 지하화를 놓고 찬반 대립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시민들 의견이 양분돼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에서는 설악권 발전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속초와 고성 지역의 통합 논의부터 출발하면 논란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오색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제보안 통보에 지역사회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지에 맞는지 따져봐 달라는 양양 군민과 강원도민 서명부를 제출하고 항의 시위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비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 친환경 오색 케이블카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양양군청 앞에 모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보안 요구에 대한 반발 투쟁을 본격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원장은 항의 차원에서 상복을 입고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위원들은 원주지방환경청의 제보안 통보는 중앙행심위 인용 재결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권을 남용하고 위협적 권한을 행사하여 실현 불가능한 보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선 중앙행심위가 소속된 국민권익위원회에 양양군민, 강원도민 2만 명의 서명을 모아
제보한 통보가 정당한지 따져봐달라는 집단 민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사냥의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고 시추 조사를 하는 등의 요구는 제보한 수준이 아니라 겨우 구제받은 권리를 또다시 침해하고 뺏어가는 위법한 권한 남용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환경부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청와대와 환경부 앞에서는 릴레이 항의 집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환경부의 갑질을 저희 강원도민과 야양구민은 주민 서명부를 받아서 우리가 국민권익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저희 지역 주민들은 끝까지 정부를 상대로 투쟁할 것입니다. 양양군도 불가능한 요구가 철회되지 않는 한 제보안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행정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양양군이 복수의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대체로 제보안 요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내용과 수준이 타당한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우리 행정이 몸을 합쳐서 우리의 국민들의 수건 사업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법적 공방과 행정 심판을 거쳐 어렵게 사업을 추진했는데 또다시 정부기관과의 힘겨루기가 전망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철원 군부대 집단 감염 영향으로 어제 강원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35명이 발생한 가운데 오늘도 15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철원에서는 군인 확진자의 지인 1명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2명이 확진됐고 홍천에서도 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원주에서는 서울 동작구 확진자와 접촉한 중국인 근로자 4명과 유흥업소 관련 5명 등 모두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릉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1명과 강릉시 거주자 2명 등 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2달 전 동해항에서는 하역 작업을 하던 노동자와 구조 작업에 나선 노동자까지 2명이 가스에 질식돼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 쓰러지기 전에 소방대원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구조를 못했다는 목격자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형호 기자입니다. 지난 3월 18일 저녁 동해항에서는 화물선에 아연 정광을 내리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환기가 덜 된 상태에서 작업이 실시되면서 맨 처음 배 안으로 들어간 항운노조 44살 김모 씨가 쓰러졌습니다. 119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김 씨를 구하러 나선 하역업체 직원 42살 박모 씨도 쓰러져 숨졌습니다. 두 번째 사고자가 쓰러질 당시에 바로 옆에 소방대원이 있었지만 적절한 구조 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목격자 증언이 나왔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화물선 안에는 소방대원 3명이 있었고 박 씨는 쓰러지기 전에 숨을 쉬기 어렵다고 말하며 공기호흡기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계단 중간 지점, 그 지점에 2명이 그냥 안 내려오고 있었고 이거 추측성이 아니고 그냥 숨이 안 쉬어져요. 그래서 벗었어요, 마스크를. 위에서 다 들렸거든요. 해양경찰 수사에서도 소방대원 3명이 배 안에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됐습니다. 박 씨 옆에 있던 소방대원 1명이 올라오자 계단 중간 지점에 기다리고 있던 2명이 아래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아래로 내려간 소방대원들은 그제서야 쓰러진 사람들에게 공기호흡기 보조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첫 번째 소방대원이 처음부터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벌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 동해소방서 측은 공기 탱크에 공기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원이 착용한 공기호흡기에서 긴급 탈출 신호가 울려서 구조를 하지 못하고 바로 이어서 내려오는 구조대원들 인계를 해서 하지만 유족 측은 신속하고 적절한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 이해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이 관계 사실을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응급구조원이 말 그대로 산소만 제때 공급을 해줬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사망사고까지 가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유족 입장에서는 너무 비통한 그런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한편 숨진 박 씨에 대한 국가수의 부검 결과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 출연기관인 강원연구원 원장의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강원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는 6명을 징계 훈계하라였습니다. 감사의 핵심은 채용 과정에서 전 연구원장의 지시 여부인데 원장과 내부 직원의 진술이 달라 결국 수사기관으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영일 강원연구원장이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자진 사퇴하면서 원장 대행 체제로 운영된 지 40일.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16쪽 분량의 채용 비리 특별감사 결과를 강원연구원에 통보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연구직 공개 채용 때 1차 전형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당시 실장 1명은 중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채용 분야와 다른 전공을 한 후보자에게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올 상반기 채용도 연구조정위원회 심의 없이 진행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또 다른 실장 1명과 도에서 파견된 당시 행정실장에 대해선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채용 분야와 상관없는 전공자인 연구위원을 1차 전형 시험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공정한 채용을 어렵게 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강원연구원 직원 3명에 대해선 훈계 처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원연구원은 연구직을 신규 채용할 때 관련 법령과 자체 규정을 준수하라는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이의 제기라든지 재심의가 다 완료가 되면 그 건을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연구원 내부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빨리 종료하도록. 강원도 감사에서 밝힌 건 절차적 위법일 뿐 채용 비리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부정 채용의 핵심은 원장의 지시 여부였습니다. 하지만 원장과 내부 직원의 진술이 엇갈려 진위 여부 판단은 수사기관으로 넘어갔습니다. 내부 직원들은 박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시험위원을 선정했다는 입장이어서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해 이번 주 중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출연기관에서 처음 일어난 채용 비리 의혹이 권익위에서 강원도에서 다시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허수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강원도 내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적극적인 피해자 찾기와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강원 환경운동연합과 피해자들은 춘천 이마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무부서인 환경부의 소극적 태도를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현재까지 도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는 171명으로 이 가운데 34명이 숨졌다며 아직 숨겨진 피해자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릉 신일정밀의 장기간 파업 사태와 관련해 강릉 지역 노조와 사회단체들이 검찰의 신속한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강릉 지역 지부와 금속노조 신일정밀지회, 강릉시민행동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관련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넘겨받은 만큼 경영진에 대한 기소를 신속히 하고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일정밀 노조 측이 정당한 쟁의활동 방해를 이유로 청구한 경영고문 모 노무사에 대한 징계도 즉각 처분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촉구했습니다. 처럼 군부대 집단 감염과 관련해 국방부가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나 휴가를 통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정부 지침에 따라 거리두기 격상이나 휴가 통제가 이뤄질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내 거리두기는 2단계로 휴가자 방역 관리가 가능한 부대에선 징병들의 휴가가 병력의 20%까지 허용됩니다. 부지 교환 문제로 차질을 빚었던 강릉 교동 7공원 아파트 건립 사업이 당사자 간 합의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강릉시와 궁도장 운영 주체는 다음 달 초까지 시유지인 궁도장 시설을 폐쇄하고 대체 부지로 이전하기로 합의했고 궁도장 측이 법원에 낸 행정 대집행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와 산림청은 조만간 교동 7공원 내 국유지와 시유지를 교환하는 확약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교동 7공원 사업자 측은 다음 달쯤 분양 공고를 내고 7월 아파트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어한기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수산물을 방출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명태 3,185톤을 비롯해 고등어 832톤, 오징어 418톤 등 정부 비축 수산물 6종 5,395톤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비축 수산물은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 등에 우선 공급되며 시중 가격보다 10에서 30% 낮은 단가로 공급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